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일을 더 하게 될까요? 아니면 덜 하게 될까요? 어떠세요? 이게 사실 정부 정책 담당자들도 항상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지갑 사정뿐만 아니라 일할 맛까지 좌우하는 이 세금 문제. 오늘 재정학의 바이블이죠. 이중구 교수님의 재정학 교재를 바탕으로 이 흥미진진한 줄다리기의 원리를 한번 쉽고 재밌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정부가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에이, 일해봤자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일할 말 안 나네 하면서 일을 좀 줄이실 건가요? 정말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딜레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세금이 정말 우리의 일할 의욕을 뺏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엔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바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아주 치열한 대결을 구경하고 세금 종류에 따라 이 싸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금, 일할 맛을 뺏을까? 여러분, 왜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그냥 일하기 싫으면 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세금 수입, 그리고 그 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건 선택의 문제, 경제학 용어로는 트레이드 오프, 즉 삼중 관계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이 한정된 시간에 일을 해서 소득을 늘리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일을 좀 덜 하고 나만의 시간, 즉 여가를 즐기는 데 쓸 것이냐, 이 아주 근본적인 갈림길에 세금이라는 변수가 딱 끼어들면서 우리의 머릿속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우리 마음속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 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아주 멋진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이라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래프가 나와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가로축은 뭐죠? 여가 시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논다는 뜻이죠. 세로축은 소득이고요. 그리고 A와 B를 잇는 이 파란 직선, 이걸 예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소득과 여가의 조합을 보여주는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일만 한다. 그러면 소득은 A점이 될 거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 그러면 B점에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제로 지점처럼 말이죠. 이 점이 바로 세금이 없을 때 내가 가장 만족하는 최적의 선택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평화로운 상황에 세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변수가 딱 들어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저 행복한 선택점 이제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막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줄다리기처럼요.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 힘에 각각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는 대체 효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득 효과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세금이 부과되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맞아요. 내가 1시간 일해서 받는 돈, 즉 실질적인 시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원래 우리의 예산선이었던 파란색 AB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 처진 빨간색 CB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 똑같은 시간 일해도 세금 떼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의 폭이 좁아진 거죠. 한마디로 일의 가성비가 뚝 떨어진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힘이 등장합니다. 먼저 대체 효과부터 볼까요? 이건 뭐냐면 시간당 버는 돈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는 것의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시간 놀면 10,000원을 포기해야 했는데 이제는 세금 떼고 7,000원만 포기하면 되니까 노는 게 좀 싸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받으려고 일하느니 차라리 좀 더 쉬자 하면서 일을 줄이는 쪽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자, 반면에 소득 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당겨요. 세금 때문에 전체 소득이 줄었잖아요. 그럼 왠지 내가 좀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이고 줄어든 소득을 메꾸려면 안 되겠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일을 더하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을 줄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을 늘리라고 하는데 대체 이 둘 중에 어느 힘이 더 센 건가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경제학 교과서가 내놓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네? 좀 허무하신가요? 재정학 규제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영향은 불분명하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가치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좀 줄더라도 워라밸이 더 중요한 사람은 대체 효과가 더 커서 일을 줄일 거고요. 반면에 당장 우리 가족 생활비가 급한 사람이라면 소득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서 오히려 일을 더 늘리겠죠. 결국 이론만으로는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사람마다 다르다 하고 끝내면 경제학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금의 종류예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걷느냐에 따라서 이 줄다리기의 결과가 또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죠.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왼쪽은 비례소득세예요. 소득이 얼마든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예산손이 그냥 안쪽으로 싹 깔끔하게 회전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뭐죠? 누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가 바로 이거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예산선이 가다가 중간에 한번 쾅 하고 꺾여버립니다. 왜냐?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세율이 확 높아지니까 예산손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 꺾이는 지점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진세 구조에서는요, 특히 고소득자들이 일을 조금만 더 해서 저 꺾이는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세율이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더 일해봤자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다 세금으로 나가네? 차라리 이 시간에 쉬고 말지. 바로 이런 생각, 즉 일을 줄이게 만드는 대체 효과가 이 지점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누진세까지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머릿속을 시원하게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핵심 정리입니다. 첫째, 세금은 우리를 일을 더하게 만들 수도 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바로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줄이려는 대체 효과와 일을 늘리려는 소득 효과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싸움의 승자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제 연구에서도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세금이 아니라 누진세처럼 복잡한 구조의 세금은 우리의 선택에 훨씬 더 미묘하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정부가 복지 확충 같은 좋은 목표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일할 의욕, 즉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정책 설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